진짜 미치겠어. 벽에 똥칠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사는 게 지옥이야, 지옥. 전화기 너머로 낄낄대던 며느리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 저는 죽는 날까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우아하게 요가 간다던 착한 며느리가 알고 보니 수영장에서 저를 피부병 환자 취급하며 쫓아내려던 그 악독한 여자였다니. 그 충격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면 뒤에 숨어 제 등골을 빼먹으려 했던 그 뻔뻔한 민낯. 오늘 제가 만천하에 까발리고 이 더러운 연극을 끝장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처절하고도 통쾌했던 복수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날따라 습기를 잔뜩 머금은 수영장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코끝을 찌르는 락스 냄새,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습니다. 수십 명의 회원들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저희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며느리였어? 말도 안 돼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았던 독한 여자가 쟤야? 사방에서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수군거림, 환청처럼 귓가를 때리는 그 소음 속에서 젊은 여자는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며 풀장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지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검은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었고 짙은 화장이 번져 마치 검은 눈물을 흘리는 듯한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오수진. 네, 바로 오수진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이자 한때는 제가 친딸처럼 아끼고 싶었던 바로 그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녀가 입은 수백만 원짜리 화려한 명품 수영복.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누더기처럼 보였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박힌 금장 장식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지만 그 빛조차 그녀의 비참함을 가리지 못했죠. 저는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의 저항이 느껴졌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무거웠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내고 뺏고 싶어 했던 제 고급반 전용, 그 금색 수모를 손에 쥐고 내밀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니 가져가라. 나지막이 일갈했죠.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대신 여기서 팔아먹은 내 가짜 치매 진단서부터 해명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뿌리고 다닌 그 더러운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할 거다. 쐐기를 박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수영장 물보다 더 파랗게 질려가더니 이내 잿빛으로 변해버리더군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10년을 하루같이 다닌 제 안식처인 수영장에서 며느리한테 쫓겨날 뻔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남편 박철수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수영은 제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낙이자 숨구멍이었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수영장에 도착해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담그는 그 시간. 그것만이 제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물속에 있으면
남편을 잃은 슬픔도 사무치는 외로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중하고 신성하기까지 한 공간마저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제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저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치매 환자로 만들고 피부병 환자로 둔갑시켜서 말이죠. 이제 그 기막힌 사연의 전말을 썩은 물을 퍼내듯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지하 2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제 삶의 전부이자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허망하게 심장마비로 쓰러진 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 되었더군요. 텔레비전을 보며 웃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이미 때가 늦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셨죠.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남편은 제 손도 한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눈도 못 감은 채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돌아오니 정막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더군요. 남편이 앉았던 낡은 소파도 현관에 놓인 다른 슬리퍼도 화장실에 걸린 칫솔도 전부 제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으니까요. 그때 옆집 사는 동네 언니가 조심스럽게 수영을 배워보라고 권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몸이라도 움직이면 잡생각이 좀 사라질 것이라며 제 등을 떠밀었지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답니다. 평생 물가 근처에도 안 가본 제가 60이 다 된 나이에 수영복을 입고 남들 앞에 선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빈집에 혼자 앉아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을 것이라며 끈질기게 설득했죠.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시작한 수영이 벌써 10년째가 되었더군요. 처음에는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조차 공포였네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 강사님이 자세를 잡아주려고 손으로 제 머리를 누르면 겁이 나서 아이처럼 발버둥 치며 물을 먹기 일쑤였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물이 제 몸을 감싸는 느낌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물속에서는 모든 게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도 남편 생각도 지독한 외로움도 전부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더군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나곤 했지요. 새벽반은 특히 좋았습니다. 아침 6시면 수영장엔 저 같은 또래의 부지런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으니까요. 다들 비슷한 아픔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적적함을 달래러 온 사람도 있었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빈 둥지 증후군을 앓다가 온 사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했죠. 아무도 서로의 과거를 꼬치꼬치 묻지 않았고 묵묵히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며 함께 물살을 갈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함께하며 친해진 사람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더군요. 특히 왕언니는 수영장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터줏대감이셨네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저병을 거뜬히 해내시는 강철 같은 체력의 소유자였거든요. 샤워실 자리 배정부터 라커룸 사용 규칙 심지어 회식 장소 선정까지 모든 게 왕언니의 손을 거쳐야 했죠. 저도 왕언니 덕분에 소위 말하는 명당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멀어 찬 바람이 들지 않고
거울 바로 앞에 있어 씻기 편한 샤워기 자리였더군요. 10년을 하루같이 그 자리를 제 전용 자리처럼 써왔고 아무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않는 것이 우리들만의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롭던 수영장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웬 낯선 젊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차림새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화려한 수영복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백화점 명품관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죠. 수영 모자도 국산이 아닌 수입 브랜드였고 수경도 렌즈가 번쩍이는 몇십만 원짜리 최고급 제품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탈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난다거나 환기를 안 시킨다는 둥 물이 더러워 똥물 같다는 둥 온갖 불만을 쏟아냈죠. 주변에 옷을 갈아입던 나이 지긋한 회원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며 무례함을 과시했지요. 노인네들이 많아서 냄새가 난다며 손으로 코를 막고 부채질을 해대더군요. 그 무례함에 다들 눈살을 찌푸렸지만 워낙 기세가 등등해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난시가 심해서 안경 없이는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했죠. 수영장에선 당연히 안경을 벗고 들어가니까 그 여자 얼굴이 흐릿하게 뭉개져 보였답니다. 그냥 젊고 돈 좀 있어 보이는 건방진 여자라는 인상만 받았을 뿐이었거든요. 설마 그 여자가 제 며느리 수진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강남에 있는 유명한 요가 학원에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요가로 심신 수련을 해야 마음이 차분해진다며 새벽같이 요가 매트를 챙겨 들고 나가곤 했지요. 아들 준영이가 아내가 건강 챙긴다고 기특해하며 좋아했던 게 기억나더군요. 우리 며느리는 우아하게 요가나 하는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답니다. 수영장에서 그 여자를 처음 본 날 샤워실에서 사단이 났죠. 10년째 써오던 제 샤워기 자리에 갔더니 낯선 분홍색 바구니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 비누와 샴푸는 바닥 구석에 처박혀 뒹굴고 있었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누군가 실수로 놓았거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 바구니를 옆으로 치우려 했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버럭 소리를 질러대며 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냐며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꽂혔거든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명품 수영복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노려보고 서 있었죠. 10년 동안 써온 자리라서 잠깐 치우려 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여기가 제 안방이라도 되냐며 전세를 냈냐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쏘아붙였습니다. 나이 먹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리에 이름이라도 써놨냐는 핀잔까지 서슴지 않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모멸감이 밀려왔답니다. 나이 들어서 무시당하는 건가 싶고 돈 없어 보여서 괄시받는 건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샤워하다 말고 다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네요. 다들 그 여자의 기세에 눌린 듯했고 하필 왕언니는 감기 때문에 결석하신 상태였지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주섬주섬 제 물건을 챙겨 구석에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고장난 샤워기 자리로 옮겨야 했습니다. 샤워하는 내내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10년을 지켜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굴러온 돌에게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녁이 되어 며느리 수진이가 요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뽀얗게 상기되어 있더군요. 요가 학원 사람들이 너무 교양 있고 우아하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다들 교수 사모님이나 의사 사모님이라 배울 게 많다면서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영장에 그 싸가지 없는 여자를 떠올리며 혀를 찼지요. 너는 그런 험한 곳 말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라며. 오늘 수영장에서 텃세 부리는 미친 여자를 만났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냐고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많이 속상하셨겠다며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기까지 했답니다. 수진이는 제게 항상 공손하고 싹싹했으니까요. 말투도 부드러웠고 웃는 얼굴도 예뻤으며 가끔 용돈도 챙겨주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천사 같은 며느리가 설마 수영장에 그 악마 같은 여자와 동일 인물일 리 없다고 제 눈과 귀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사람이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 심해졌습니다. 수영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지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재수가 없다며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고는 고개를 획 돌려버리더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다른 나이든 회원들, 특히 돈 없어 보이거나 수영 실력이 부족한 회원들에게도 똑같이 오만방자하게 굴었답니다. 길을 막지 말고 비키라거나 수영복이 촌스럽다는 막말이 그녀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물이 더럽다느니 락스 냄새가 심하다느니 노인네들이 많아서 물이 탁하다느니 하는 불평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은 그토록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그 여자가 회원들에게 선물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선거철 정치인처럼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와서 프랑스 고급 과자라며 회원들에게 나눠주더군요. 어떤 날은 친구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며 비싼 화장품 샘플 세트를 돌리기도 했네요. 처음엔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거부했지요.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뇌물 같은 선물을 받는 게 껄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여자가 워낙 살갑게 웃으며 끈질기게 권하니까 하나둘씩 마음을 열고 선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더군요. 여자는 자신의 거짓된 사연을 털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하기 시작했죠. 탈의실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우연히 엿듣게 된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다며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회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물 터지듯 거짓말을 쏟아냈네요. 제 시어머니가 중증 치매라서 밤마다 옷을 다 벗고 아파트를 배회하신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지요. 툭하면 벽에 똥칠을 해놓으셔서 매일 닦아내느라 손이 다 텄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밥을 차려드려도 며느리가 독약을 탔다며
밥그릇을 집어 던진다고 하더군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흐느끼기까지 했답니다. 순진한 회원들은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네요. 요즘 세상에 치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효부라고 치켜세우고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며 자식된 도리이니 자신이 더 잘해야 한다며 가련한 며느리 흉내를 냈지요. 저는 구석 벤치에 숨죽이고 앉아 그 역겨운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나설 수가 없었더군요. 우리 며느리는 안 저러는데 세상에 저런 나쁜 시어머니도 있구나 하고 남의 집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벽에 똥칠하는 치매 시어머니가 바로 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를 보는 회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예전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저를 피하거나 어색하게 목례만 하고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독한 시어머니라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더라는 수군거림이 바람결에 들려오더군요. 왕언니마저 제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네요. 평소 같으면 샤워실 자리도 잡아주고 등도 밀어주던 분이 제 눈을 피하고 딴청을 피우셨거든요. 참다 못해 왕언니를 붙잡고 화난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죠. 혹시 며느리랑 같이 사냐고 뜬금없이 물으시더군요. 그렇다고 대답하니 새로운 그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 흉을 그렇게 보고 다닌다며 혹시 명자 씨 며느리는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우리 수진이는 요가를 다니고 나한테 끔찍하게 잘하는 착한 아이라고 펄쩍 뛰었지요. 제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로 저는 수진이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왕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럴 리 없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고 수영장에서 그 여자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악랄해졌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자유형을 하며 평화롭게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레인으로 쑥 들어왔지요. 그러더니 일부러 제 옆을 지나가며 거칠게 물장구를 쳐서 제 얼굴에 물을 잔뜩 튀겼습니다. 코로 물이 들어가 캑캑거리며 숨을 못 쉬는 저를 보고 여자가 멈춰서서 비웃더군요. 수영도 못하면서 왜 고급반에서 알짱거리냐며 물 흐리지 말고 초급반으로 꺼지라는 막말을 퍼부었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여자의 선물 공세와 거짓 눈물 연기에 다들 포섭당해 있었거든요. 오히려 노인네가 좀 비켜주지 그랬냐는 눈빛들이라 더욱 서러웠답니다. 집에 돌아와 억울한 마음에 아들 준영이를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수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아들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좀 예민하신 거 아니냐며 그냥 피하거나 수진이처럼 요가나 다니라고 핀잔을 주더군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예민한 노인네 취급한다는 게 너무나 서러웠거든요. 며느리가 뒤에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차갑다는 걸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그 무렵 수영장에서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요. 수영을 마치고 나오는데 강사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강사님이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요즘 몸에 피부병이나 전염성 질환 같은 게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펄쩍 뛰며 10년 동안 수영하면서 무좀 한 번 걸린 적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강사님은 누군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며 제가 전염성 피부병이 있는데 숨기고 다닌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앙심을 품고 악성 민원을 넣은 것이 분명했죠. 익명이라서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그 명품 수영복 여자, 그 악마 같은 여자가 한 짓이라는 걸 말이죠. 강사님은 죄송하지만 규정상 병원 진단서를 가져와야 한다며 안 그러면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진단서를 떼는데 의사 선생님이 피부가 이렇게 고우신데 무슨 피부병이냐며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진단서를 받아 수영장에 제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저 할머니 피부병이 있다며 회원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샤워실에서도 제 양옆 자리는 항상 텅 비어 있었고 수영할 때도 제 뒤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죠. 마치 제가 전염병 보균자라도 된 것처럼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가 그 여자의 새치 혀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밤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운명의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억울함을 사귀며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영장에 갔지요. 우산을 접고 탈의실에 들어서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라커룸 구석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늙은이가 곧 알아서 나갈 거라며 자신이 손을 다 써놨다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설마 하며 귀를 기울였는데 구청에 피부병 민원을 넣어서 강사가 난리가 났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며칠만 더 괴롭히면 제 발로 나갈 거라며 고급반은 이제 자신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킥킥거리기까지 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가 매일 아침 안녕히 주무셨냐며 인사하던 제 며느리. 수진이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손이 덜덜 떨려서 락커 열쇠를 꽂을 수가 없었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락커룸 맨 안쪽 구석진 벤치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죠. 그 명품 수영복을 입은 여자였는데 저는 황급히 가방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여자의 옆모습을 똑똑히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염색한 갈색 머리카락 귓볼에 박힌 작은 점, 그리고 통화하며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까지 제 며느리 오수진이 틀림없었네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다닌 수영장에서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모욕했던 악마가 다름 아닌 내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졌으니까요. 게다가 저를 벽에 똥칠하는 치매 환자로 만들고 몸 옮기는 피부병 환자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게 한 장본인이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억지로 벽을 짚고 버티며 며느리의 통화를 계속 들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정말 멍청하다며 자신이 요가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신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수영하러 오는데도 난시가 심해서 수경만 쓰면 코앞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며 비웃더군요. 자신이 바로 옆에서 물을 먹여도 누군지 모른다며 깔깔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는 제 아들 준영이 같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걱정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괜찮다며 어차피 곧 쫓겨날 것이라고 코웃음을 쳤지요. 자신이 고급반을 접수하면 사모님들한테 남편 승진 청탁도 하고 갯돈도 끌어모아서 한 몸 챙기겠다며 내연남의 사업 자금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더군요. 며느리가 저를 쫓아내고 수영장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취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밟고 올라서서 사모님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그 돈을 딴 남자에게 주려는 불륜과 사기와 폐륜이 뒤엉킨 끔찍한 계획이었죠.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믿고 아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고 연극이었다니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어서는 게 보여 저는 재빨리 청소도구함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수건을 챙겨 샤워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지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삶의 터전이 짓밟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었고 수영장 사람들도 저를 외면하니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기에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왕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네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며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는 따뜻한 목소리에 참았던 설움이 댐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왕언니를 붙잡고 엉엉 울며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죠. 왕언니가 깜짝 놀라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시기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 명품 수영복 여자가 며느리라는 사실부터 방금 들은 충격적인 통화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죠. 이야기를 듣는 왕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몹쓸 년이 다 있냐며 여우 같은 년 눈빛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리셨네요. 왕언니는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억울해서 못 나간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왕언니는 잘 생각했다며 명자 씨는 10년 동안 이 수영장을 지켜온 주인인데 굴러온 돌한테 박힌 돌이 빠질 순 없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원들 다 모이는 날이니 오후에 있는 고급반 대표 선발전에서 그년의 여우 가면을 벗겨버리자고 제안하시더군요. 만천하의 며느리가 어떤 인간인지 까발려주자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왕언니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이건 망신이 아니라 정의 구현이라며 힘을 주셨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네요. 저런 년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정신을 차린다며 함께 싸우자고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투지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우는 약한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수영장 관람석과 풀장 주변에는 회원들이 가득 모여들어 북적거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고급반 대표 선발전이라 다들 기대감과 긴장감이 섞인 표정들이었지요. 며느리 수진이는 제일 앞줄 중앙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 여왕벌 행세를 하고 있었더군요. 여전히 화려한 명품 수영복 차림에 스와로브스키 보석이 박힌 수영모자가 형광등 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 회원들에게 수영복이 예쁘다며 가식적인 인사를 건네는 꼴이 참으로 볼만했네요. 저는 구석진 기둥 뒤 그늘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수영복과 수모를 쓰고 있었지만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지요. 왕언니가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기죽지 말고 우리가 이긴다고 속삭여 주시는 한마디가 천군만마처럼 든든했답니다. 강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와 고급반 대표를 뽑겠다고 운을 떼자마자 며느리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신이 하겠다며 손을 번쩍 들고는 우리 반을 강남 최고의 럭셔리 클럽으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더군요. 회비 관리도 투명하게 잘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포섭된 회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왕언니가 묵직한 목소리로 이의가 있다며 외치고 일어섰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왕언니는 대표는 돈 많고 목소리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인품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일갈했지요. 강사님이 당황하며 어떻게 검증하냐고 묻자 왕언니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안하셨습니다. 수영장의 산증인 10년 차인 저와 정정당당하게 수영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대표를 맡는 게 공평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회원들이 재밌겠다며 실력으로 뽑아야 한다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런 늙은 할머니랑 무슨 시합을 하냐며 급이 안 맞다며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언니가 자신 없으면 기권하라며 실력도 없는 주제에 무슨 대표냐고 비웃자 며느리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렸습니다. 결국 까짓 거 하겠다며 대신 할머니가 다쳐서 앰뷸런스 실려가도 모른다고 악담을 퍼부었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합이 결정되었고 저는 라커룸으로 가서 제 낡은 오리발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제 발이 되어준 친구였는데 신으려고 보니 뒤꿈치 고무끈이 누군가 칼로 그어놓은 것처럼 반쯤 잘려져 너덜거리고 있었지요. 조금만 힘을 주면 물속에서 툭 하고 끊어질 게 뻔했거든요. 며느리가 한 짓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왕언니가 미리 그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귀띔해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왕언니가 어제 선물로 사다 주신 새오리발을 꺼내 신으며 며느리의 얄팍한 계획을 비웃어 주었죠. 새오리발을 단단히 신고 수영장으로 나가니 회원들이 레인 양쪽에 늘어서서
마치 로마 시대 검투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 레인에서 몸을 풀며 저를 보고 심장마비 조심하라며 조롱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더군요. 강사님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저는 물속으로 힘차게 뛰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차가운 물을 가르며 다져온 실력이 몸에 배어 있어 동작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요. 물이 제 몸을 거부하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며 밀어주는 느낌에 힘이 솟았답니다. 반면 옆 레인에서는 요란한 물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허우적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장비만 좋은 척했던 그녀는 출발부터 삐끗해서 물을 잔뜩 먹은 모양이더군요.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수영장에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결승선만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25m 반환점을 돌고 결승선에 거의 다 왔을 때 뒤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쥐가 났다며 살려달라고 외치더니 꼬르륵거리며 가라앉는 소리가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왔지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냥 가버릴까 하는 악마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에 방향을 틀어 며느리 쪽으로 헤엄쳐 갔더군요. 며느리는 물을 잔뜩 먹고 눈이 뒤집힌 채 허우적대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겨드랑이를 단단히 붙잡고 수영장 가장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이거 놓으라며 발버둥 쳤지만 제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회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합의 승패를 떠나 인명구조까지 해낸 저에게 보내는 찬사였지요. 며느리를 물 밖으로 질질 끌어올리자 그녀는 수영장 타일 바닥에 대자로 뻗어 물을 토해내며 헐떡거렸습니다. 화장은 다 지워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그 비싼 명품 수영복은 볼품없이 말려 올라가 있었더군요. 모든 회원이 저희를 둘러싸고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왕언니가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가면 무도회는 끝났다며 며느리의 수경과 수영 모자를 확 벗겨버리시더군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녀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우리 착한 며느리 수진이가 아니냐고 물었지요. 강남 요가 학원 간다더니 왜 여기 물에 빠진 생쥐꼴로 누워있냐고 묻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영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어머니라는 말만 더듬거렸습니다. 주변 회원들이 저 사람이 시어머니였냐며 치매 시어머니 모신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경악하며 웅성거렸더군요. 세상에 사기꾼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네요. 왕언니가 큰 목소리로 확인 사살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와 피부병 환자로 몰아서 쫓아내려 했던 폐륜 며느리라며 소리치셨지요.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뒤에서는 내연남이랑 돈 빼돌릴 궁리나 하고 있었다고 폭로하셨습니다. 회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저렇게 멀쩡하신 분을 모함했다니 사이코패스라며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오해라고 거짓말이라고 악을 썼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더군요. 한 회원이 나서서 자신이 억지로 받은 명품 수건을 도로 가져가라며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며느리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회원들도 가짜 선물이라며 화장품과 과자들을 며느리 앞에 집어 던지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며느리는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힌 꼴이 되어버렸답니다. 며느리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눈물조차 가증스러워 보였는데 바로 그때 수영장 입구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었는데 땀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더군요. 며느리가 물에 빠졌을 때 센터 직원이 보호자인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수영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다가 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계시냐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아들에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10년 동안 다닌 수영장이자 내가 요가나 다니라며 무시했던 바로 그곳이라고 말이죠.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보며 아내가 다닌다던 요가 학원이 여기였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왕언니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자네 마누라가 자네 어머니를 피부병 환자의 치매 노인네로 만들어서 쫓아내려 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으셨지요. 딴 남자랑 통화하면서 돈 빼돌릴 궁리하던데 그것도 알고 있냐는 말에 아들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네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쳐다보며 사실이냐고 물었고 며느리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모함이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더군요. 그동안 엄마가 이상하다고 할 때마다 아내 편을 들었던 자신이 병신이었다며 배신감과 분노의 치를 떨었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제가 쓰던 금색 수모를 쥐어주며 조용히 일렀지요. 명품은 돈으로 처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명품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너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가짜이니 이것을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강사님이 나서서 허위 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등으로 영구 제명 조치한다며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회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탈의실로 뛰어들어갔더군요. 아들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불효자라며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며느리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람 돼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지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쫓아나갔고 왕언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수고했다며 오늘 진짜 멋있었다는 말에 10년 동안 함께한 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동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친정으로 쫓겨갔는데 수영장에서 빌린 돈과 카드비 때문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경찰서까지 들락거렸고 아들 준영이가 빚을 갚느라 적금을 다 깼다는 소식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네요. 아들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며느리의 내연남 통화 녹음과 사기 행각이 증거로 드러나 위자료까지 물어내고 쫓겨나게 생겼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 반찬도 사오고 청소도 해주며 용서를 빕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내 자식이니 봐준다며 웃어넘기지요. 수영장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고 왕언니의 추천으로 제가 고급반 총무를 맡아 새벽반의 살림꾼이 되었네요. 신입 회원들이 오면 제 경험담을 들려주며 수영장 예절을 가르치는 게 요즘의 낙이랍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면 차가운 물이 저를 위로하며 넌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여주는 것 같더군요. 며느리한테 당했던 서러움도 아들한테 받았던 상처도 물살에 씻겨 내려가고 오직 단단해진 저 자신만 남는 기분입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죽을 상을 한 과부가 아니라 활짝 웃고 있는 건강한 할머니가 되어 있네요. 이 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억울한 오해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욕해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영장 지킴이 명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